무의식을 통제하지 못하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수백만 원짜리 자기계발 강의를 듣고 밤잠을 줄여가며 독하게 마음먹어봤자 당신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원래의 무기력한 일상으로 처참하게 추락한다. 당신은 늘 자신의 의지력이 약하다며 스스로를 혐오하지만 완벽한 착각이다. 세계적인 잠재의식의 거장 밥 프록터는 충격적인 진실을 말한다. 당신의 삶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건 결심이나 얄팍한 의지가 아니라 무의식 깊이 뿌리내린 패러다임이라는 뇌의 자동화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뇌는 아무리 강한 결심을 해도 기존의 익숙한 생체 패턴으로 되돌아가도록 끈질기게 설계되어 있다. 이 패러다임을 재설계하지 않는 한 의지로 버티는 모든 노력은 95%의 잠재의식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책을 멈춰라. 당신을 망치는 건 성격이 아니라 설계다. 이 지독한 사슬을 끊고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되찾을 방법은 단 하나다. 뇌를 속여라. 월급이 오르면 이상하게 씀씀이도 같이 늘어나서 몇 달 뒤엔 통장 잔고가 예전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해도 방심하는 순간 몇 달 만에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기회가 와도 결국 늘 하던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하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 안에 이미 입력된 설정값이 우리를 계속 원래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 수 있거든요. 당신을 망치는 건 성격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실행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완고한 뇌의 방어벽을 무너뜨리고 뇌 속에 새겨진 설정값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늘 피로에 절어 있었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구역질 나는 패배감을 느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평생 이 시궁창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것이 그의 뇌가 세팅해 놓은 정확한 자아상이었다. 이 지독한 자기 혐오에 갇혀있던 남자는 훗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운명을 바꾼 잠재의식의 마스터 밥 프록터다. 1961년 캐나다 토론토. 26살의 밥 프록터는 40개가 넘는 직장을 전전하다 소방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겨울이면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바닥을 닦으며 받는 연봉은 고작 $4,000였지만 빚은 $6,000가 넘었다. 빈민가의 퀴퀴한 냄새가 옷깃에 벨수록 그의 뇌는 나는 실패자라는 회로를 콘크리트처럼 붙여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짓누르는 엄청난 빚의 무게는 그의 전두엽을 옥죄었고 이번 생은 망했다는 지독한 무기력증이 독버섯처럼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40번의 퇴사는 그에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끔찍한 데이터였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스스로를 향한 지독한 혐오였다. 거울 속 휑한 자신의 눈동자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잠재의식은 너는 평생 이 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고 차갑게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벼랑 끝에 몰려있던 그에게 우연히 건네진 낡은 책 한 권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폴레온 힐의 명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였다. 당장 내일 먹을 빵값조차 없던 그에게 원하는 결과로 뇌의 설정을 완전히 바꿔보라는 책 속의 묵직한 질문은 처음엔 그저 배부른 자들의 헛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그의 뇌리에 거센 스파크가 일기 시작했다.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착각이다. 밥 프록터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매년 새해마다 다짐하는 일상적인 결심이나 의지는 고작 5%의 의식일 뿐이다.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이 거대한 자동화 프로그램처럼 인생을 꽉 쥐고 조종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은 뇌 속에 설치된 실내 온도 조절기와 같다. 20도로 맞춰진 방은 아무리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온도를 높이려 해도 에어컨이 미친 듯이 돌아가 다시 20도로 기어코 끌어내린다. 이 온도 조절기는 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평생 뚱뚱하게 살아온 사람의 뇌는 비만 상태를 편안한 기본값으로 인식한다. 독하게 마음먹고 10kg을 빼도 뇌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식욕 호르몬을 미친 듯이
분비시켜 기어코 원래 몸무게로 돌려놓는다. 당신의 의지가 나약한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다. 밥이 겪은 현실도 정확히 그랬다. 돈을 조금 더 벌거나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의 뇌에 깊게 새겨진 가난의 온도 조절기가 맹렬히 작동했다. 무의식적으로 낭비를 하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기어코 사고를 터뜨려 그를 다시 익숙한 빚더미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가 바꾼 건 얄팍한 노력의 양이 아니었다. 뇌 속에 새겨진 설정 온도 그 자체였다. 그는 작은 종이 카드를 꺼내 단호하게 적었다. 나는 1970년까지 10만 달러를 벌 것이다. 가진 돈이 0원이었지만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확고한 현재 시제로 썼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카드를 읽으며 뇌를 폭격했다. 처음엔 미친 짓 같았다. 26년간 가난과 무능으로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뇌가 10만 달러라는 낯선 데이터를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식했다. 실제로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극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 뇌는 끈질기게 속삭였다. 거울을 봐. 넌 그냥 청소부야. 내깎게 무슨 수로 10만 달러를 벌어. 익숙한 패러다임의 비웃음이었다. 그의 잠재의식은 너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며 온몸에 신경을 긁어댔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고 이마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기존의 익숙한 생체 패턴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그를 예전의 무기력한 청소부로 끌어내리려 안간힘을 썼다. 뇌는 차라리 익숙한 가난 속에 머무는 것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부자가 되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뇌의 1차 목표는 생존이지 결코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니까. 하지만 밥은 타협하지 않고 95%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덮어 씌웠다. 내가 비웃든 말든 멈추지 않고 카드를 읽고 상상했다. 기존의 회로가 끊어지고 새로운 회로가 억지로 이어질 때까지 그는 이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변화는 기적처럼, 그러나 철저히 과학적으로 일어났다. 잠재의식이 새로운 목표를 진짜 현실로 착각하기 시작하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필터가 완전히 뜯어고쳐졌다.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늘 닦던 더러운 쓰레기통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 혼자 이 바닥을 닦을 게 아니라 이 건물 전체의 청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아니, 토론토의 모든 사무실을 청소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가난에 찌든 청소부의 좁은 시야가 단숨에 거대한 사업가의 시야로 강제 전환된 것이다. 눈앞의 더러운 바닥은 어제와 똑같았지만 현실을 해석하는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는 두려움이 밀려오기 전에 당장 몸을 움직였다. 토론토의 작은 사무실로 시작한 청소 사업은 순식간에 런던, 보스턴 등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갔다. 단 1년 만에 빚더미 청소부는 연간 17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대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연봉 4천 달러에서 무려 40배가 넘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었다. 현실을 바꾸려 하지 마라. 현실을 인식하는 당신의 패러다임을 부숴라. 그러면 현실은 알아서 따라온다. 밥 프록터의 삶은 완벽하게 증명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한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무기력에 익숙해지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이다. 환경이 의지보다 강하고 설계가 성격보다 앞선다. 밥 프록터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한 기적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매일 반복했던 행동에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연결되는 몇 가지 심리적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그가 종이 카드에 목표를 적고 반복해서 읽었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수많은 정보를 모두 같은 중요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는 정보는 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주변 환경에서 관련된 정보와 기회를 더 쉽게 발견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밥 프록터가 목표를 반복적으로 읽었던 행동 역시 이와 비슷한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과 목표 사이의 차이가 크게 느껴졌겠지만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접하면서 그의 뇌는 이전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정보와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를 글로 기록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이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목표를 적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머릿속 생각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만들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행동 방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시각화와 반복 훈련의 힘입니다. 뇌는 우리가 실제 행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도 일부 유사한 신경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운동 심상 연구입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특정 동작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상상한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근력이나 운동 수행 능력에서 변화가 관찰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는 상상이 현실을 완전히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생생한 정신적 연습을 단순한 공상으로만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밥 프록터가 매일 자신의 목표를 읽고 이미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던 행동 역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을 통한 신경 가소성입니다. 우리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고정된 구조물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경험과 학습에 따라 신경 연결이 강화되거나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습관 형성 연구에서는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된 습관처럼 자리 잡기까지 개인차가 있지만 상당한 반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뇌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밥 프록터가 바꾼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존의 믿음, 즉 자신의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목표가 반복을 통해 익숙한 생각이 되고, 익숙한 생각은 새로운 행동을 만들고, 새로운 행동은 결국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매일 반복해서 뇌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 결국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받아들인 생각과 행동의 방향을 따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굳어진 낡은 패러다임을 부수고 뇌를 재설계하기 위해 오늘 당장 우리는 어떤 행동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뇌의 방어벽을 뚫고 잠재의식을 조종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명상이나 대단한 수련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펜과 작은 종이카드 한 장을 꺼내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목표를 현재 시제로 뇌에 강제 입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미래형 소망은 뇌에게 행동할 이유를 주지 못합니다. 대신 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어 기쁘다처럼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적으십시오. 뇌는 시제를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뚜렷한 결과는 뇌의 주의 시스템을 즉각 자극해 시야 필터를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이 카드를 아침 저녁으로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이것이 익숙한 생체 패턴을 깨는 첫 번째 폭격입니다. 다음은 이 새로운 회로를 일상의 행동과 결합할 차례입니다. 뇌과학에서 습관을 가장 빠르게 정착시키는 방법은 단단하게 굳어진 기존 행동에 새로운 행동을 몰래 얻는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는 순간, 혹은 아침에 커피잔을 드는 찰나를 시각화 스위치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양치질을 하며 칫솔을 입에 무는 순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도 좋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이미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고정된 행동들에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를 접착제처럼 딱 붙여버리십시오.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그 익숙한 행동을 할 때마다 카드에 적은 목표가 달성된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뇌는 일상과 상상을 강제로 연결하며 이를 실제 현실로 빠르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뇌가 변명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 앞에서 뇌는 즉시 귀찮음이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사업계획서 대신 빈 노트를 펼치는 것까지만 하십시오. 1시간 러닝 대신 운동화 끈을 묶는 것까지만 하십시오. 사소한 마찰력만 넘기면 뇌는 행동을 시작했다고 인지하고 도파민을 분비해 다음 행동을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뇌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거창한 결심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아주 하찮고 작은 행동 앞에서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그 틈을 타서 뇌의 통제권을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고 교묘하게 일상 속에 새로운 설정값을 심어넣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는 밥 프록터처럼 독한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카드를 읽고 시각화를 하나요? 혹은 이미 수십 년간 무기력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카드를 쓴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새로운 변화에 에너지를 쓰지 않기 위해 또다시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앞서 살펴본 뇌의 신경 가소성은 나이나 기존 습관의 깊이와 상관없이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너무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뇌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출퇴근길에 무의미한 생각들을 흘려봅니다. 그 버려지는 찰나의 순간들을 시각화 스위치로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 과정은 여러분의 성격이나 굳은 의지력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려는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최소한의 마찰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이 무기력했던 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뇌의 낡은 패러다임이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에 속고 있었을 뿐입니다. 실행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자마자 빈 노트 한 장을 꺼내 여러분의 뇌를 완벽하게 착각하게 만들 단 한 줄의 현재 시제 목표를 적어내려 가십시오. 그 작은 마찰력을 넘어서겠다고 결심했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패러다임이라고 선언하십시오. 타인 앞에서의 공개적인 선언은 뇌의 방어벽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구조가 됩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